네, 박상현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상현 아나운서 굉장히 뛰어난 수재라는 평가가 회사 내에 많은데 통일하면 기억나는 역사적 사건 하나만 짚어주시죠. 역사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건국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태조 이성계, 네. 건국 이런 단어들 막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건국이지만 알고 보면 여러 세력을 하나로 통일해서 나라를 그렇죠. 만든 거니까. 예.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더 파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뭐 음식 메뉴 시킬 때도 네. 저희 통일을. 때는 라떼는 라떼는. 선배나 교수님이 짜장 그러면 다 짜장 통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웬만하면 눈치를 봐서 네. 좀 통일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 또 그런 전혀 분위기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탕수육을 주문하는 친구들도 네. 많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역사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가장 발등에 불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상황인데 최종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강조의 강조. 최선의 최종안을 내라. 아직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같기도 한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2번 봤어요. 이게 네. 뭐지?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네.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이렇게 최선이면서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EU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건지 아직 납득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잠시 뒤 저희가 미중 관세 유예에도 얘기를 해볼 텐데 미중 관세 유예 얘기도 그렇고요. 한미 무역 협상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제 막바지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 같고요. 긴박하게 진행되어 온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이제 막바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일본이 5,500억 불, EU가 6천억 불. 네. 한국은 어제 저희가 출연했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한 4천억 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000억 플러스 알파 마스가 어제 우리가 소개했었죠. 네. 조선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 어렵습니다. 1일로 예고된 걸 1일로 딱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기업 총수들도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하루 먼저 도착을 했었어요. 예.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먼저 갔고 이에 예. 합류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오는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경제, 통상, 외교수장의 재계 인사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워싱턴 DC에서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테슬라, 삼성바의 소식에 증시도 출렁거렸습니다. 기분 좋게 올랐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잘 타결이 되면 좋겠는데요. 앞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양측은 100 몇십 프로 이렇게 막 그렇죠. 거의 전쟁처럼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워낙 무역적으로 밀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조금 탐색하는 모양새예요. 네. 유예됐죠?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위급 3차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고 양국이 서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유예 연장을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네. 다만 새로운 기한이 언제까지다 이런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90일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90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나 봤더니 베센트 장관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라면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주목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쓰는 생필품과 물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무역 협상이 현명하지 않으면 또 트럼프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섬세하게 다루면서 네. 한국과의 문제는 참 지금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국내 상황 한번 돌아보죠.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 오늘 오전 다시 소환 통보했는데 강제 구인도 고려 이런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상황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일단 어제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죠. 1차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곧장 재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올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소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이후 조사에도 불응할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고요.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집행은 교도관이 합니다만 앞서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교도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거듭 따르지 않은 걸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원래 오늘도 출석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이 나빠져서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실명 위험이라는 주치의 진단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와 같은 취지인 거고요. 뭐 특검은 아직 구치소로부터 건강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앞서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안다면서 조사를 강행한다는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자, 좀 팽팽한 평행선이 흐르는 느낌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친오빠 처가에서 압수한 목걸이 네.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모조품인 걸로 결론 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순방 목걸이. 순방 목걸이. 예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걸이 진품 가격이 6천만 맞습니다. 제사시고 해야 되는 원대였잖아요. 거죠. 네. 그래서 3년 전 순방 때 이 목걸이를 김 여사가 착용을 해서 논란이 됐을 땐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팀은 해당 모조품이 진품 목걸이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논란된 지 3년 만에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어서 오빠의 처가에서 목걸이가 발견된 점 여기에 영부인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것까지 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팀은 진품의 행방을 쫓는 가운데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주재의 국무위원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등장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포스코 ENC라는 기업명을 콕 집어서 올해에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 이렇게 날을 세운 겁니다. 곧바로 유관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적극 호응을 했습니다. 예. 사고가 반복되면 이걸 공시해서 투자도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예. 자, 그만큼 뭐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 이건 좀 정말 없어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정혜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도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일단은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점검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큰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고요. 네. 노동계 요구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환노위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대선 네.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설명부터 잠깐 좀 드리자면은 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뭐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이 개념을 넓혔고요. 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네.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보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뭐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이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다수당 입법 독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재계 경영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겠네요. 맞습니다. 깊은 유감을 나타냈어요.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해져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면서 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입법 이후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노동쟁의를 통해서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제 개별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노란 봉투에 십시일반 그 돈을 손해배상을 네. 돈을 모아주자라고 한 그 노란 봉투가 이제 법의 그렇죠.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네. 왜 노란 봉투법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머리를 맞대고 이것도 좀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역사책에 남겠죠. 네. 네, 재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같이 소통하길 저희도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 있는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